8시 56분 됐습니다. 4분 남았고요. 오늘장 기분 좋게 출발 기원하면서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따라가면서 상승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600선 위로 올라오면서부터는 뭔가 움직임이 굼뜨고 있습니다. 어제도 위아래로 꽉 막힌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출발도 전일 종가를 맴돌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15% 오르면서 2614점. 2614.74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4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 될 예정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어제도 종가상으로는 좀 지지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 유지하면서 그 근처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어제 좀 흔들렸었죠. 0.5%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장 이를 만회하고서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0.85% 상승하면서 883.59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로는 약 7포인트네요. 7포인트 정도의 오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꾸준히 좀 오르고 있어서 다음 고점은 어디지 궁금하신 분들 4월 19일에 형성됐던 913포인트가 다음 고점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출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15대 6 정도 되네요. 이렇게 5대2 정도의 비율로 오늘장 출발 상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상승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소 좀 갈팡질팡합니다. 코스피 시총 톱10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이 더 많고 하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 SK 하이닉스 정도 마이너스 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오름세 나타내는데 뚜렷하게 한쪽으로의 쏠림은 없고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1% 안팎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2차전지 쪽으로 상승불이 좀 눈에 띕니다. 앞서서 핵심 뉴스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자금 조달 1조 원가량이 내달쯤에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3%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요.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70만 원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그 행보를 보여줍니다. 어제 그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제 잠시 쉬어가고 오늘장 5%가량의 상승 움직임 재개되면서 69만 원 선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LNF도 3% 정도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시총 상위에서 눈길을 끕니다.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이런 개별주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그룹핑이 되는 쪽은 애플페이 키워드가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 미치고요. 어제 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나왔던 전력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나 그룹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페이 쪽 한국정보통신 20%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 하잉크코리아 14% 정도 그리고 이루온도 10% 정도 오름세 한국전자홀딩스 8%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력반도체 하면은 KC 바로 좀 떠오르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약 11%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자홀딩스는 애플페이 쪽 키워드 아니고요. 반도체 전략회의 쪽 키워드입니다. 한국전자홀딩스도 오늘 8%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는 계속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강하네요. 한동화성 오늘도 탄력적으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했고요. 오늘 국내에서의 일정들은 광범위하게 영향 미칠 만한 부분들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방한하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이런 정기 변경 있습니다. 개별 종목군 뉴스로는 방탄소년단 오늘 데뷔 10주년 맞아서 신곡이 나온다네요. 그리고 네오위즈 피해 거짓 많이들 기대하실 텐데 오프라인 쇼케이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가운데서 국내 로봇 원탑인데 지금은 비상장인 두산 로보틱스가 이 상장 예심 청구했답니다. 이제 IPO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소식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 물가지수 경제지표 나오는 부분까지 일정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동반해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로는 0.57% 상승하면서 2,625포인트 선 등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 12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약 0.5%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장에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상승 탄력 들어오면서 0.68%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82.11포인트 선 웃돌면서 전일 종가 대비 5포인트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개인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 탄력이 참 좋은데요. 먼저 상승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강금속 섹터가 1% 가까이 상승 탄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 서비스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 제조업 섹터 강한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참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하락 섹터가 딱 세 업종만이 있는데요. 먼저 의료정밀 섹터가 0.4%대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보험 섹터, 음식료품 섹터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대체로 좀 상승부를 켜고 있지만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0.7%대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보합권 부근 등락하면서 79,9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셋업츠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0.2%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현재 약보합권 부근 등락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업종 간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가 0.3%대 강보합권에서 상승불 켜고 있지만 현대차가 0.1%대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현재 구간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카카오 0.7%대 상승 움직임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체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이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이 2.4%대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가 오늘장 6% 이상의 가장 강한 시세 나오면서 현재 70만 원대 다시 한번 좀 회복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NF도 동반해서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현재 3% 이상의 강세 움직임 띠면서 27만 8천 원 구간 찍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선전하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일제히 강보합권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HLB 역시 0.4%대 동반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SM과 JYP엔터 좀 차별화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JYP엔터가 1%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현재는 SM도 동반해서 강보합권 구간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이 재료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늘 강세 흐름 그 배경에 뚜렷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플페이 확대되는 부분,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 모멘텀 받는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 강하고요. 그 밖에 2차 전지는 세분화해서 요즘에는 좀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2차 전지 쪽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여전히 좀 강한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서 그런지 다른 종목군들 전고체 배터리 내에서의 순환매 양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 좋고요. 오픈 AI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음식료 몇몇 이렇게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영 테스터.
네, 오늘 장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대카드만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신한카드, 그리고 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이제 현대카드에 이어서 애플페이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제 이 3개의 카드사가 애플 쪽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된 카드 단말기 그리고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하인크코리아, 이루온이 10% 이상의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역시 동반해서 12%대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애플페이 관련 키워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종목군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모멘텀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엔 잠잠하다가 오늘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시작일지 아니면 지금이 팔 기회를 주는 것인지 고민이 좀 되죠. 전문가님은 어떤 판단하실까요? 일단 현대카드 이외에 이제 다른 카드로 이제 확대된다는 소식에 이쪽 벤사나 이제 단말기 이쪽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한국정보통신은 제가 며칠 전서 한 일주일 한 2주 전서부터 계속 봤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이미 바닥권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했는데, 일단은 재료가 나오고 박스권 상단 돌파,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 팔 기회는 저는 아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일단 홀딩 하시고, 지금 저가에 사신 분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KG 모빌리언스까지 오늘 한 5% 정도 강세인데, 역시 차트도 보시면 바닥권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가에 지금에서 이 정도 올라가지고 파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군들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동안에 좀 다소 답답했던 시세가 뻥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먼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12%, 13% 오르면서 거래 마쳤는데, 이쪽은 오히려 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지원책에서 조금씩 투자자들이 좀 떼내서 세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반도체 쪽으로 자금 들어갑니다. KEC가 오늘 9%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에 갭상승 출발이어가지고 음봉입니다.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했는데, 이 종목은 양봉이고요. 탄력은 한국전자홀딩스가 훨씬 더 좋네요. 24%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의 시세, 그리고 또 이 어제 나왔던 반도체 지원책과 관련된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지원책이라고는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구체적인 게 좀 안 나와가지고, 일단 구체적인 게 좀 더 나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은 추가적으로 하나마이크는 어제 급등했는데 좀 더 상승했겠죠. 일단 추가적으로 좀 세부안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력 반도체인 KEC나 한국전자홀딩스 이런 쪽에서는 주가 움직임이 그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저 강하게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전력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최근에 이제 많아지기는 많아졌는데, 항상 이제 이런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선두 주자들이 오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키 맞추기로 오르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KEC 같은 경우에는 바닥 확인했으니까 조금 더 오늘 음봉 나오지만은 오늘 이따가 장 마감 후에 장 종료 후에 이 차트를 좀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대응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있었던 회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추후에 나올 만한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 내에서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는 이제는 워낙 많아져서 조금씩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6%, 에코프로가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이쪽은 좀
2차전지 소부장 쪽으로 묶어볼게요. LNF가 한 4% 정도 오릅니다. 이 종목이 그제는 5% 오르다가 어제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다가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오르다가 LNF 요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LNF 최대 주주 세로닉스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 소재 이쪽으로도 나란히 2%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고요. 셀업체 쪽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 60만 원권을 단번에 뚫지를 못하네요. 최근 이 근처를 좀 맴돕니다. 오늘도 왔다 갔다 장 초반에 살짝 넘어섰다가 지금은 또 뒷걸음질 쳤다가 그렇습니다. LG화학의 강보학권 정도, 삼성 SDI는 다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역시나 너무 좋고요. 2차전지 전체적으로 봐주시죠. 네, 오늘 일단은 뭐 셀업체들은 주가 움직임이 그냥 뭐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오르고 있는데 삼성 SDI는 뭐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역시 뭐 양극재 업체 좀 봐야 되고 아니면은 리튬, 니켈, 에코프로나 그냥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뭐 테슬라 시간에서 강세가 지금 일단 2차 전지 쪽에 지금 오전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테슬라는 뭐 지금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만큼 네. 뭐 정규장에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날 것이다. GM이 테슬라 그러니까 충전 네. 전기차 충전 그거를 포드처럼 테슬라하고 협력한다 뭐 그런 테슬라 거 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홀딩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퓨처 이런 양극재 쪽은 네. 계속적으로 주가 뭐 등락이 조금 있는데 뭐 빠질 때 사면 또 수익이 또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 힘이 있어야지 코스닥의 정고점 돌파가 있을 것이고 지수도 안정될 것이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에 계속 미래 이익 추정치를 끌어다 쓴 게 많이 끌어다 썼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비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뭐 반도체도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적자인데 그거 뭐 미래의 추정치를 지금 뭐 끌어다 쓰고 있는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두 축이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이 포트에는 계속 담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테슬라 하면서 귀가 쫑긋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테슬라 정규 거래에서 4% 정도 올랐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이슈 있었고요. 지금 장 마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5% 정도 오른 상황으로 거래 마쳤는데 어떤 뉴스 있었냐면 제너럴 모터스 GM에서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 테슬라 고속 충전소를 사용하겠다. 라는 내용이 이 미증시 마치고 나서 나와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영돼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분들 좋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GM과의 이 협업 얘기가 나오는 쪽이 바로 이 충전소 쪽이죠. 테슬라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제너럴 모터스가 쓰겠다라는 내용인데 충전소 국내 테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반응이 나옵니다. 휴맥스 홀딩스 장초반에 6% 가깝게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윗꼬리가 형성되기는 하고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 관련된 모멘텀 가진 종목분들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계속 이게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겠죠. 계속 성장을 하는데 주가 움직임은 뭐 그다지 어떻게 본다면은 빠졌을 때 사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추격해서 사면은 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테마주에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좀 빠지면서 사서 제가 뭐 오르면 팔고 계속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계속 좋게는 보고 있는데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그냥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쭉쭉 뻗어나가는 건 네, 아닌 걸로 그렇죠. 보시는군요. 다음은 2차 전지 지금 계속 2차 전지 소부장 쪽 그리고 전기차 충전 쪽 봤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 들어서 가장 강합니다. 물론 최현주 전문가 같은 경우도 아직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기까지는 너무 멀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게다가 굉장히 강하게 거래를 동반하면서 계속 오릅니다.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서 그런지 그 뒤에 따라붙는 한농화성이 오늘은 14%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데요. 이런 추세면 직전 고점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뭐 2차 전지 쪽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소재나 그다음에 셀이라든가 뭐 계속적으로 오르면은 같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테마니까 2차 전지 테마니까 전고체도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주가가 뭐 실적을 뒷받침해주지 않아서 이제 그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저는 실적 보고 들어가면은 뭐 못 들어가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2차 전지 테마니까 나도 한번 같이 이런 종목들도 한번 담아보자 하면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 담는 거고 너무 그런데 이제 전고체 쪽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멀다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저는 단타로 저 같으면은 그냥 2차 전지 쪽에 움직임이 괜찮으면은 저 이쪽도 그냥 전 단타로 대응하겠어요. 만약에 저 한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용 의료기기 쪽 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이쪽 영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요. 오늘 이슈에는 루트로닉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13% 오른 36,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2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하는 컴퍼니가 나머지 지분 70몇 % 사겠다고 했는데 사겠다고 한 가격이 36,7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 근처까지 일단은 좀 터치가 나온 가격입니다. 네. 지금 주당 매수가가 37,500원이네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루트로닉 상당히 좀 좋고요. 같이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미용 의료기기 종목군 대비로 그동안에 침묵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는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장 4% 정도 오르고 또 장중에 1,200원 터치하면서 역시나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에 좀 많이 주목받았던 뭐 원택이라든지 이쪽도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탄력은 1%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계속 좋고 또 루트로닉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목표가 도달로 리뷰를 해보기도 했는데 공개 매수 소식이 나왔고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은 그 가격대에서 뭐 37,000원대 그 가격대에서 횡보할 것이고요. 아니면 SM처럼 그 공개 매수 하려고 했는데 하이브가 이제 했는데 그거에 또 카카오가 또 붙어가지고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다 일단은 이 카카오가 같이 지금 현재 붙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루트로닉이 주가의 움직임 좀 예상하기는 힘든데 37,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움직임 지켜보시고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급락할 가능성은 솔직히 없잖아요.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 도달 종목이 저희가 많아가지고 다 체크가 안 됐었는데 클래시스하고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도 목표가 도달이 된 걸로 나오네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좀 남았고요. 클래시스도 추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종목이 28,000원 목표가 주셨는데 오늘은 주춤주춤하긴 하지만은 목표가 도달은 된 걸로 나옵니다.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이 부분 좀 리뷰를 해보겠고요. 전체적인 미용 의료기기는 그럼 좀 홀딩 의견 주시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계속 이제 커나갈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고입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 근데 사실 바닥 대비로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가격 괜찮나요? 이 정도 수준? 저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이 인재 시동 걸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다른 종목보다 늦죠. 네. 외국계에서는 한간에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가장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골드만삭스 측에 의하면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군별 지금 흐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글로벌 곡물가가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11% 오릅니다. 어제 급등했다가 갭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을 길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나 하셨을 텐데 지금 시세는 어제 음봉 그 이상의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지금 정적 VI 발동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팜스토리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설탕 만드는 대한제당 설탕 가격도 좀 봐야 되겠네요. 대한제당도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길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고려산업도 그렇고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양봉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곡물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일사료 차트 보시면요.
어제 긴 음봉 만들어 놓고 오늘이 어제 고점 돌파했다. 양봉이 음봉을 쌓고서 고점 돌파했다.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좀 더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가겠지요. 일단 뭐 홀딩 하시고 미래생명자원도 이제 뭐 정고점 부분에 이제 바짝 또 오늘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 좀 주춤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다가서고 있고. 일단 뭐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일단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뭐 강력히 또 홀딩 신호가 좀 나온 만큼 기술적으로 접근한 뭐 곡물 가격 예측을 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엔터 섹터 보겠습니다. 엔터는 지금 아티스트 모멘텀에 따라서 상당히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이브, 오늘 BTS가 10주년 기념 신곡 발매할 거다라고 앞서 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종목군별 움직임 하이브가 가장 좋습니다.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4% 정도 상승하면서 50주 신고가 또 썼습니다. 지금 IP, 지적재산권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순항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들 이어지고 있고 YG엔터도 한 3% 정도 오릅니다. SM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있었고요. 나오고 있는 소식이 일련의 과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엑소라는 아티스트가 와해가 되고 재계약이 좀 힘들 수 있다는 소식이 단계에 좀 나왔었는데 오늘 그런데 주가는 괜찮네요.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지드래곤 계약 연장이 안 됐습니다. 만료가 됐고요. 이 소식에 앞서서 4거래일 연속 조정받다가 오늘장 닷새 만에 반등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엔터주도 오늘 흐름 좋은데요. 이쪽 대응 전략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뭐 하이브도 좀 전에 말씀하신 뭐 10주년 그런 음반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이 뭐 강산에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JYP는 계속적으로 뭐 좋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JYP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좋고, YG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지드래곤 그 계약 때문에 주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일단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고 SM도 계약서 문제로 아티스트와 이제 계약 문제로 하락을 했는데 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맞고요. 일단은 특별히 지금 개별적으로 회사별로 악재가 나오면은 또다시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엔터주는 뭐 저는 괜찮다. 뭐 빠지고 있는데 빠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뭐 여력은 충분하고 오히려 빠지면은 또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시각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빠지면 사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한번 볼게요. 화장품도 봐야 되고 오늘 게임도 봐야 되고 볼 게 굉장히 많네요. 화장품 쪽 좋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좀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재료 있거나 이쪽이 강했었는데 마녀공장 모멘텀을 확실하게 만나요. 마녀공장 어제 더블의 상한가 오랜만에 IPO 시장 내에서 좀 화색이 돌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마녀공장이 더블의 상한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둘째 날까지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훈풍이 화장품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아모레 G가 화장품주 내에서도 대장인데 형님 역할을 거의 못했었죠. 오늘장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4%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맥스도 4% 정도, 코스맥스가 추천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도 한 3% 정도, LG 생활건강 좋고요. 한국콜마 좋고요. 그리고 뭐 본느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들 전반으로 좋은데요. 이쪽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대형 화장품주들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좀 빠지고, 그리고 뭐 기술주 쪽에 강세가 나오면서 관심이 좀 없었죠. 그러나 최근에 조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대형 화장품 먼저 보면 아모레 퍼시픽도 일단 하락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LG 생활건강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보시면 그렇고. 이제는 이제 중국 관련 이슈는 소멸해가는 이제 저는 이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은행에서 그저께인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 경제가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의 4.6%에서 4.8%인가 해서 5.6%로 올려잡았어요. 네. 중국이 양해해서 5%를 목표를치를 잡았는데 그보다 높게 본다는 거는 중국 경제가 회복이 빠를 것이다. 엔데믹으로 빨리 구간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성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관련주는 그러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중국의 성장이 양호하게 나타날 테니 그러면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 관련주, 뭐 중국 향 종목, 산업재 소재, 엔터 섹터 여기까지도 다 좋게 봐도 되는 그렇겠죠. 뭐 성장률을 좀 높여 잡은 만큼 그리고 중국 측에서 제시한 성장률이 5%인데 뭐 세계은행에서 5.6%로 그저께를 뭐 좀 높여 잡은 만큼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수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재차 1,3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원인 분석해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예상 밴드까지 전해드립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부터 좀 반출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오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의 일련의 상황, 이 금리 인상이 6월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7월에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원달러 환율이 오후에 하락으로 전환된 거 이것도 좀 이유가 궁금하고요. 오늘은 꽤 크게 빠지는데 원달러 환율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유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 마지막 장에서 좀 하락한 원인이라고 본다면 어제 장 마지막 정도 부근에선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 달러 지수가 약보 흐름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점심 무렵까지는 사실 위안화 및 달러 움직임이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했었지만 이후에 중국 대형 은행의 예금금리 인하 기반 위안화 강세 압력이 전일 장에서 좀 유입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래쪽의 압력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6.3원 내린 1297.4원에 출발했고 NDF 기준으로는 1294.7원에 출발하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6.95원 내렸습니다. 달러화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고요. 엔화 가치는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관련 지지를 정책적 기반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금일 환율을 좀 바라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점에 금리 동결 가능성 및 약달러 흐름을 반영해 1290원 안착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실업자 현황을 높은 빈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고용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라고 인지되고 있고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결과 부진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런 결과에 따라서 시장 내 FOMC 관련 베팅이 금리 동결 쪽으로 중론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금일 달러는 약세 흐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해진 기술주 중심 외인 순매수가 유입될 가능성 역시 고조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금일 환율은 시장에서 하락 압력이 좀 더 우위를 보일 것이고 1290원 수준에서 안착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인되고 있는 수출업체 및 중공업체의 적극적인 매도 물량이 금일 상단을 제한하여 하락의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내고 물량과 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1290원 초반 레벨을 기점으로 저가 매수성 실수요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때 결제 수요는 금일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갭다운 출발은 가능하고 그 이후 1290원을 복귀하겠으나 추가적 낙폭은 제한되어 1290원 중반 중심 등락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환율 레인지는 1290원에서 13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선물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